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김보람입니다. 2015년 새해 첫 번째 거래일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오전 10시에 1시간 늦게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장까지는 갈팡질팡하는 보합권 등락 모습을 보여주다가 일단 오후장 들어서는 소폭 상승 쪽으로 무게를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925포인트로 0.5%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코스닥은 굉장히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46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현재는 한 550선 정도에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1.7%, 코스닥 552포인트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해 첫 해에도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그리고 개별주 중심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국내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드리면서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힘을 잃은 종목에 숨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CPR 종목을 먼저 만나보기 전에 지난 화요일 CPR 종목부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S였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쌍바닥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7%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 포함해서 오늘의 CPR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겠습니다. 네, 김보라 의원님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CPR의 시청자분들께서도 올 민년에는 꼭 대박 나셔서 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만 알고 우리는 모른단 말인가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크게 작년 말하고의 변화되는 모습들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초에도 코스피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 얼마 전에 우리 CPR에서 심표수행해드렸었던 다음 카카오라든지 서울반도체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분석들을 해드렸던 부분들 최근에 강하게 급등하는 상황들이 좀 나와주면서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모멘텀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으로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특히 오늘 다른 코스피 종목에 비해서 강세가 이제 나오고 있는 삼성 SDS. 제가 이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 CPR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충분히 40만 원대 돌파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일모직도 최근에 신규 상장을 하고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제일모직의 시총이 22조입니다. 근데 이 삼성 SDS 시총이 현재 7% 정도 오르고 있으니까 24조 정도 거의 흡사하게 비슷하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30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주어 담으시는 것도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린 점 오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사연과 함께 심폐소생을 원하시는 분들의 종목이 올라왔는데요. 사연부터 읽어보면서 CPR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겸양수님께서 올려주시는 사연과 종목이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처음으로 상담 신청해보네요. 열렬 시청자입니다. 두 종목 상담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혹 시간이 안 되시면 한 종목은 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1번이 이제 현대차 매수가가 18만 1,500원 10월 초에 매수해서 손실 중이시고요. 비중은 20%. 두 번째는 코덱스 레버리지 1,670원에 여러 번 분할 매수해서 이제 손실 중이신 비중은 50%. 전문가님께 내년 상반기 국내 증시 전망을 좋게 보시는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물린 종목 말고 매수 관심 종목이나 재매수를 노리는 비보유 종목도 상담 신청이 가능한지요라고 우리 겸양수님께서 올려주신 궁금사항이신데요. 자, 일단 열혈 시청자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욱더 신경 써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리신 종목 말고도 관심 종목이나 재매수 종목들도 갑작스럽게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우리 CPR을 이용해 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궁금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이 많으셔서 하나하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상반기 국내 증시 전망의 전망. 글쎄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크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일단 예정대로라면 3월 정도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유럽의 디플레이션 같은 어떤 건들면 터질 듯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먼지처럼 시장에 떠돌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는 크게 시장을 좋게 보고 좋지 못하게 보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이 가격 제한폭이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돌출된 그런 국가인데, 이것이 이제 단기적이 됐든 장기적이 됐든 현재 신용잔고 비율이 2014년도에 연초 비해서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에서 4월부터 시작된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어떤 변수로 투자를 울릴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시장의 변경 또한 우리가 감당하고 공부해야 될 숙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시장을 다시 돌아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조금은 기대를 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하지만 강하게 나오면서 배당락 때도 매도세가 강했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4분기 실적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큰 배당은 없지 않을까 하는 외국인들의 판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또한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서 코스피 시장 지난번에도 강조를 좀 드렸지만은 현재 크게 기업들의 실적들이 개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4월부터 가격 제한폭의 변경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쪽으로의 매수세, 특히 재료가 살아있고 테마성이 짙은 종목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몰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과적으로 코덱스 레버리지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시장의 반등은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있고요. 나오겠지만은 제가 보는 상반기 시장은 크게 2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들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1650원 크게는 무리 없는 가격이다. 다만 수익 시 정리하는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현대차가 되겠죠. 자, 다음은 현대차가 되겠는데,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얼마죠? 18만 1,500원. 18만 1,50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소폭 물린 상황이지만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시장의 상승의 1차적인 상승된 부분들이 2000포인트 부근까지는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수익 시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하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치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쇼커버링, 그러니까 공매도와 대차거래에 대한 쇼커버링, 지금 어느 정도 대차거래와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은 분명히 나오겠지만은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최대 상승폭을 중기적으로 20만원 언저리까지 일단은 1차적인 상승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만원을 기준해서 나의 계좌가 플러스가 나올 때마다 서서히 물량을 축소하셨다가 재매수하는 전략. 다만 이 현대차가 일단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진 모습 같지만은 한 번 더 출렁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락 시 매수 관점을 취하셔서 시장의 반등 시에 우리 겸양수님의 포트는 한번 갈아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수 상승 시에 전량 레버리지와 현대차 포트 변경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현재 시장, 코스피 시장보다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우세하다는 점, 다만 서서히 급등하는 종목들 윗꼬리가 나올 때가 됐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민영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CPR 종목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와 현대차였는데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지수가 2000까지 접근을 했을 시에 수익 전환된다면 현금을 챙겨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차는 20만 원 미만에서 현금을 챙겨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이듣고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15년 새해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이 상당히 강합니다. 1.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2015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해서 국내 증시가 현재 강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들어서 연말 연초 이후에 아직 특별한 새 증시에 대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개장 초 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지만 장중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강보합권을 나타내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개인들의 외국인의 경우 아직 특별한 방향성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소식에 건설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은행과 기계, 보험, 화학업종 등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섬유, 의복, 통신, 철강업종 등이 강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스닥 시장은 오늘 다음 카카오의 7%대 강세 등 개별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550선대에 올라서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중소형주,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작년 2014년과 2013년도 1월 증시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매년 시장이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매년 연초에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닥 및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이유로 찾아보자면 연말 배당 이후에서는 대형주들의 일부 이익 실현과 연말 대주주 회피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연초에 새로운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 감당이 연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 코스닥 및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일단 금일 증시에서도 좀 더 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형주 및 시장의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별주들의 플레이가 아무래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도 당분간은 개별주 플레이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모두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단기 공략 종목과 중장기 공략주를 모두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시간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네 가지 종목 AS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두 종목부터 받아볼 텐데요. ACT와 광동제약 주셨습니다. ACT 오늘장에서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광동제약은 전저점 부근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는데 기술적인 반등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ACT 먼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는 특히 화장품 원료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네. 화장품 원료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을 많이 좀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런 한방 쪽, 예. 한방 쪽 원료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 홍상 사포닌이라고 아모레 퍼시픽에 네.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를 그날 좀 너무 급등을 해서 웬만하면 좀 5일선 근접하는 12,000 초반대 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잠깐 좀 떨어진가 싶더니 다시 또 주가를 끌어올리네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일단 뭐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5일선 부분 12,000원 근접했을 때는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접근을 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14,000, 1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동제약은 오늘은 뭐 그렇게 좀 좋진 않은데 사실 뭐 광동제약 하면
예, 뭐 비타 500이라든가 뭐 쌍화탕, 네. 예, 그리고 옥수수 수염차. 웬만하면 저희가 즐겨 먹는 기능성 음료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뭐 없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한방 쪽에 특히 한방 그 원료 쪽에도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출시한 한방 감기약 그 광동 원탕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뭐 11,750원까지 한때 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뭐 박스권 하단 부분에 근접을 했는데 특별히 뭐 이게 나빠서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네. 기준했을 때 10,000원 기준했을 때는 PER 한 14배 정도로 성장하는 제약사 치고는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뭐 도전해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종목들 한번 AS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ACT는 12,000원 부근 근접한다면 매수 기회다 말씀해 주셨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광동제약 여전히 지금 매수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죠. 나머지 두 종목도 받아보겠습니다. C큐브와 대봉LS인데요. 대봉LS 한 3% 가까이 오르네요. 네, 뭐 다행이네요. 네. 그래도 오늘 좀 이게 체면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C큐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뭐 여성분들 좀 반짝반짝거리는 그 화장품 그 펄이라고 하나요? 그쪽에 국내 뭐 유일하게 그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중국 쪽에 굉장히 좀 납품을 화장품 원료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자동차 그런 쪽에도 들어갑니다. 그 네. 펄 효과를 내는 자동 그 산업 쪽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평이 꾸준하게 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의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바닥 짚고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 뭐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주가가 좀 회복을 한 상태고요. 이 상승 추세는 막 7,000원대 중후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대봉LS도 이 종목도 뭐 의약품 원료 제조업체로서 동종목도 연평균 뭐 10% 내외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예상 PR 이 종목도 뭐 14배 정도니까 원료 그런 화장품이나 그 원료 의약품 쪽에서는 좀 저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코스맥스나 그런 뭐 바이오랜드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병원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C큐브도 현재 견조한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7,000원 중후반대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지난 종목 모두 AS를 받아봤고요. 이제 오늘장의 단기 공략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단기 공략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오늘은 일단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좀 흐름이 더 괜찮아진 네. 종목 위주로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대륙제가 첫 번째 종목 대륙제가입니다. 이제 부탄가스 네. 하고 뭐 에어졸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특히 뭐 안 터지는 부탄가스 맥스로 굉장히 좀 유명한 업체이고 특허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저유가 시대에 지금 원재료는 LPG 값도 지금 하락세에 있어서 그래서 원재료 값 하락에 또 제품 값도 지금 경쟁사 출혈 경제 지금 끝났기 때문에 제품값도 서서히 정상화되면서 호재가 동시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올해 들어서 굉장히 호전을 보였고요. 그리고 또 뭐 캠핑 시장이 계속해서 점점 크게 뭐 성장을 하면서 네. 이쪽으로 뭐 부탄가스의 그런 사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뭐 예상 PR로 봐도 8배 정도 밖에 안 되고 강연 메리트도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뭐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네.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도 한 5,600원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략에 성공하시면 한 6,000원대 중반, 6,5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골프존입니다. 골프존. 이 종목도 이전에 한 25,000원대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좀 증권사 그런 그런 레포트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탄력 있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고가에서 좀 밀린 상태입니다.
스크린 골프 시장 뭐 절대 강자고요. 그리고 스크린 골프를 기반으로 해서 골프장 운영, 그리고 또 그런 골프 용품 유통 등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올해 좀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 그런 기기 판매에서 이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접목을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속 성장의 모델을 올해 안정을 해놨습니다. 올해 매출은 처음으로 이제 4천억대가 돌파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가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6,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동종목 한 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인터파크입니다. 인터파크. 뭐 인터파크 INT, 뭐 여행 부분이나 뭐 인터파크 시어터, 그 영화 그 티켓 사업이죠.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그 인터파크 투어 등을 소유하는 뭐 지주사고요. 뭐 주요 계열사 매출 및 뭐 영업이익이 지금 회복세 있고, 그리고 뭐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익도 지금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도 매출이 굉장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로 인한 일시적인 수익 손실로 인해서 순이익이 좀 급감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 12,000원대에서 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좀 우려는 좀 완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기가면 외인 쪽도 수급이 서서히 좀 붙고 있는 것도 봤을 때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9,300원 이내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겠고요. 11,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손절량 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입니다. 네. 다우데이터도 이전에 6,500원대에 한번 공략을 해서 목표가에 달성한 종목인데 최근에 그렇죠. 달성 이후에 조정을 잘 받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은 다우기술하고 뭐 사람인 HR, 다우 인큐브 등 보유한 그룹 내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자회사 실적 개선 뿐만 아니라 그냥 본사업인 소프트웨어 유통 쪽도 굉장히 좀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 IC카드 전문 밴 업체인 스타뱅 코리아를 흡수합병을 하면서 결제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태고요. 그런 결제 시장과 뭐 블루투스 기술을 활용한 뭐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급등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눌림목 구간으로서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고 다시 한번 8,000원대 돌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데이터까지 뭐 4종목 단기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골프존에 대한 궁금점이 조금 있어요. 상당 기간 박스권 돌파를 못했던 종목인데 일단 실적을 제시해 주시면서 3만 원에서 돌파도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실적만으로 단기간에 얼마나 목표가 정할 수 있을까요? 실적만으로 보면 저는 이 종목은 연간 선장성을 놓고 봤을 때 12, 13배 정도는 쳐줘야 된다고 PR로 봤을 때 쳐줘야 된다고 보면 그런 딱 진짜 뭐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한 35,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4종목 모두 받아봤는데요. 골프존 상당 기간 박스권에 지루하게 갇혀있던 종목이지만 일단 35,000원대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지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작년과는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작년에 기억하십니까? 급락했었죠. 올해는 대박이네요. 그런데 코스닥이 대박, 코스피가 0.5% 정도?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코스닥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동시효과 때 꽉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 고민해본다면은 2%대까지 근처의 상승, 2% 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할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그냥, 좀, 아직 불안한 게 많은데 끝날까? 오늘로서 끝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슈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이슈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 조기 총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긴축 정책에 대한 반대파 세력, 시리자당의 집권에 대한 따른 유럽 증시의 불안감, 그로 인한 국내 증시에 어떻게 압박이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1분기 때 코스닥의 상승 이슈를 잡을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바로 중국의 춘절 효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가 있죠? 여행주나 카지노, 화장품, 호텔 들 수가 있겠죠. 이 효과를 들어서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코스닥은 좀 더 코스피에 비해서 강한 모습을 1월 달에 보일 가능성이 크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인데 1월, 2월 코스피 코스닥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애매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 업종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뭐가 있나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까요? 바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잘 보셔야 된다. 왜? 삼성과 하이닉스의 설비 투자가 이슈가 될 거니까. 자, 그로 인해서 1분기 때는 어떤 업종들과 종목들을 봐야 되나? 삼성과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 라인을 보셔야 되고요. 중국 춘절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굉장히 강한 제일모직과 삼성 SDS가 살아나는 거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올해 드디어 왔죠. 1분기부터 뭐죠? 삼성 그룹주들은 5월과 6월 뒤에 있을 그룹 재편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천천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 해드릴게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만 받습니다. 수급 100점 주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줍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전자, 카카오, SDI, 위아, ENM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자, 삼성전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떻게? 이거 오늘 올라가나요? 올라가긴 하는데 확 떨어지지도 않고 애매한데 수급은 오늘 빵 터졌습니다. 자,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수급이 들어왔어요. 요거 더 갈까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나쁘지가 않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3분기보다는 괜찮겠다는 것이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외인들이 사는 거에 대한 포인트 잡아보자고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얼마? 13,000주가량을 매수를 해주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얼마냐? 180억가량 매수를 해줍니다. 자, 기관도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159억 원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밀리지 않고 그나마 강보합권 움직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인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으로서 또 올라가다 꺾이는 포인트가 나오고 21선 깨질 것 같아요 라고 불안감에 떨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상승의 포인트를 맞춰보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다음 카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다음 카카오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뭐라 말씀드렸어요? 단타 치실 분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차트 볼게요. 자, 오늘 갑자기 급등해버립니다. 제가 장기로 보실 분들만 계속 들어오라고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렸어요. 이유가 뭐죠? 바로 드디어 올해죠. 올해 실적 포인트가 작년의 실적 대비해서 올해 실적 포인트 비교해 봤을 때 주가의 수준은
여기에 머물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 대비한다면. 제가 다시 얼마? 2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오늘 좀 터지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더 가겠죠. 당연히. 자, 오늘장 수가 어떻게 되나요? 볼게요. 자,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외인이 3,000주, 기간이 49,000주입니다. 금액이 좀 크죠? 그렇죠? 단위가.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기간이 65억 원가량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1시 반대로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더 갈까요? 더 합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 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삼성 SDS도 제가 단기로 보실 분들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떠들었죠. 장기로 볼 분들만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3주째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3주째 떠들고 있습니다. 장기로만 보시라고 20만 원 갑니다. 자, 좀 더 기다려보시고 오늘 뭐 오른다고 반짝 오른다고 정리하고 이러지 말자고요. 조정 나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삼성 SDI가 오늘 반짝 올라가는데 수급 대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삼성 SDI를 제가 눈에 말씀드릴 때 삼성에서 삼성 테크인이나 여타 화학 관련 회사, 정밀화학이나 화학 관련 회사들 어디로? 하나로 넘겼다. 그런데 삼성 SDI의 2차전지 관련해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팔지 않았다. 삼성 SDI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핵심 기업은 SDI 관련한 핵심 기업들은 가지고 갔다. 자, 그에 따라서 SDI는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단기로 봐야 되나요? 아니, 이것도 좀 장기로 봐야 돼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지금 열려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자, 수급 포인트도요, 오늘장 매수세가 들어오는 포인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외인의 꾸준함이 있었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지만, 다시 좀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수급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큰 종목, 조만간의 상승 흐름을 봐야 되는 종목이다.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홀딩 하셔야 되고, 신규 접근은 지금부터 반등이 다시 나와줘서 뚫고 올라간다. 어디를? 바로 여기를 보냐고요. 12만 5천 라인 뚫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딱 눈에 들어오면 거기는 뭐다? 매수 찬스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현대위아 볼게요. 자, 현대위아 3.4% 정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쫙 올라갑니다. 자, 많이 밀렸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거의 뭐 이건 쌍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자,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 고민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만 수급으로 살펴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이 40억가량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기간이 역시나 마찬가지 좋은 물량 보여줍니다. 최근에 수급상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간이 매수는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외인의 매수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매도였다고요. 근데 오늘장 외인의 매수가 강하게 잡아준다. 자, 최근에 주가가 누가 올렸죠? 기간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는 그림 나왔잖아요. 근데 기간이 팔지 않고 있다. 근데 외인이 가세하니까 오늘 주가가 빵 올라갑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죠? 꺾일 차트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자,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조정 나오면 접근하셔야 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상승 분위기 기다려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CJENM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주가가 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탁 튀어 올라갑니다. 자, ENM 6% 급등하고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팔아야 되나요? 아니죠. 가져가야죠. 자, 저랑 선산클럽을 같이 하고 있는 이상남 멘토님의 추천자 아닙니까?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잘 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으실까요? 그렇죠? 자, 이게 여기서 끝나버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자, 수급으로 보니까 수량을 체크해볼게요. 기간이 6,000주, 외인이 6,000주, 기간이 62,000주가량 매수를 해줍니다. 많은 물량이에요. 최근 들어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매수가 연달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들어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주는 포인트에서 좀 더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근데 이거 지금 당장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약간 반대 의견 드릴게요.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걸 따라 들어가서 쫓아간다. 이 조정이 나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조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온다. 지금 이제 국제시장 이슈가 좀 잡히는 것 같은데,
최고 인기 영화죠, 최근에. 네. 그 포인트가 있긴 하고, 또 하나 이제 중국 모멘텀 같이 잡히다 보니까 주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도 많고, 수급적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홀딩하시고, 신규 조건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상담 보니까요, 첫 번째 종목, NHN엔터입니다. 네, 73,000원에 20% 매수하셨는데요. 6650님, 사셨었네요.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니만, 73,000원에 사셨어요. 많이 올라갔죠? 제가 이거 얼마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10만원까지 간다고 그랬죠? 오늘 5.6% 급등합니다. 자, 지금 가족분들 25%에서 3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합니다. 10만원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살 종목도 있어요. 아직 팔 때는 아닌데, NH엔터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는 이슈,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거의 2달째 말씀드리잖아요. 말씀드리는 왜 이 종목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일단 자회사가 누가 있습니까? 웹젠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한국사회결제 있죠? 데브시스터즈 있죠? 파이오링크라는 회사가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4개 회사가. 그리고 중국, 미국 회사부터 더불어서 쫙 깔려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연달아서 내놓았던 신작 게임들이 대박을 치고 있죠.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카지노 부분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게 서서히 실적 가시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전자결제까지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을 완성하고 있는 NHN엔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기억하십니까? 8만원 아래서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장땡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죠? 이준호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 가격이 8만원이다. 8만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8만원 아래서는 그냥 이건 제가 몰빵 얘기 드렸잖아요. 아직 팔 때 아니에요. 팔 때 아닙니다. 더 가져가요. 저는 이거 실적 보고 난 이후에 팔 겁니다. 그리고 15만원까지 사실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고민을 해봅시다. 그렇죠?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73,000원에서 9만원대까지 약 2만원이 올랐네요. 25% 정도 나오기 신 상태죠. 약.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아셨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뭐냐면요. 볼게요. SK텔레콤 2695님 288,500원 20% 추가하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밀렸다가 오늘장 다시 빠르게 반등을 줍니다. 참 다행이에요. 사실 밀리면 안 될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올랐어야 되는데, 반드시 올랐어야 됐는데 다행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착시켜 놨습니다. 자, 오늘의 신호를 보니까 실적에 대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통법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었죠. 4분기부터. 그런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기업들의 승리가 됐어요. 개인들의 우리 일반 서민들은 패배자로 또 전략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죠. 그러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KT 같은 경우에 실적 성장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4분기에는. 그로 인해 주가가 어떻게 해요?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까지 매도하신 분들이 배당은 받으시는 거죠. 자, 근데 배당은 못 받아요. 하지만 그래도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겠다. 왜? 실적 성장성과 수급에 대한 포인트에서 오늘장 보니까 기관들이 다시 매수 들어오고 외인도 매수가 조금이나마 잡힌다. 기관들이 아직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네. 아직 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릴게요. 20% 이상을 담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네. 일단 가져가시고요. 수익권으로 돌아서서 29만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그때는 어떻게 상황 보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종목이다. 네. 사실 너무 고점에 담으셨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비중도 너무 이 정도면 충분한 종목이다. 네. 20% 이상의 매력도를 가진 종목은 아니다. 좋지만 이 정도로 충분하게 만족하시고 그냥 가져가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5425님. 네, 김선현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5425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기운을 쫙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타코 2,560원에 25% 보겠습니다. 이스타코 2,560원에 25% 볼게요. 그간 많이 고생하셨네요.
내려 쫙 밀리다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나왔어요. 자, 그쵸? 여기서 매수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 포인트 되겠네요. 자, 근데 크게 당겨보니까요. 그래도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요런 포인트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바닥 포인트로 인식이 되는 그런 구간이죠. 거의 이쯤이. 그러면 현 구간대에서 맞춰보건데 종목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는 여기 구간대에서 어떻게 제가 보통 만들어진다고 주가가 치워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하단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통 맞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게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자, 수급상 많이 꼬이던 수급이 좀 멈췄습니다. 매도세가 멈췄다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고요. 실적 포인트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실적 포인트를 보니까 마음에 들진 않아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적자에 적자인데 4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작년치 실적을 넘어가긴 상당히 조금 버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스타코가 이제 좀 싸이 관련 엮여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좀 반등이 나와서 수익권으로 돌아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추세상으로 보건데 그러면 그때 얼마? 한 2,600원, 2,700원 가까운 구간이 오면 이 정도 구간이 되겠죠? 그때 포인트가 온다면 온전히 차트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차트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포인트가 온다면 어떻게? 후딱 팔고 나오세요. 더 볼 거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SFC입니다. 356 하나님.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의견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SFC. 네. 막 내렸다가 이제 쪽 반등을 주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사고 싶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 분위기는 어떻게? 바닥을 좀 확인한 듯한 모양새가 생긴 거 잘 보셨습니다. 차트는 잘 보셨습니다. 네. 차트 보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수급이 있나? 시가총액은 380억입니다. 380억. 수급이 있나? 살펴보자면, 기간 쪽에 매수세가 잡히긴 해요. 근데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실적을 보죠. 자, 실적에서 돌아서는 포인트가 나올 것인가 딱 봤는데 영업이익이요. 3분기까지 10억. 작년은 얼마? 62억. 일단 여기서 빠꾸 먹었고요. 순이익도 안 되네요. 이건 그럼 뭐다? 여기의 포인트는 짧게 끝나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일단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당장에 따져봐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완벽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 아직 맞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도박성이 강하다. 그래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8876님 CJ 15만원에 20% 앞으로 전망 물어보셨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만원 매수하셨습니다. 바닥 포인트에서 매수를 딱 하셨습니다. 거의 바닥에 딱 잡혔어요. 볼게요. 여기서 매수하셨죠? 여기서요. 여기서 매수하신 건지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정말 바닥에서 잘 잡으시네요. 약간의 조금은 에라 모르겠다 식의 매수도 하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크게 보니까요. 주가를 또 당겨볼게요. 네, 주봉으로 보죠. 아이고, 네, 어쨌든 크게 보니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가 바닥 포인트가 나오고요. 여기 바닥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다? 선을 이렇게 그어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 이런 포인트가 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평행하게 한번 맞춰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가를 올려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나오네요. 얘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내려갈 자리가 솔찬히 있다라는 겁니다. 차트상의 분위기는 일단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요? 이 갭이 아직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갭의 가격은 얼마냐? 여기는 약 13만원에서 14만원대가 현재 이 구간입니다. 자, 수급 쪽으로 볼게요. 수급도 약간은 조금 이게 주인이 없다. 최근에 좀 돌아서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급으로서 깔끔하지 않다라고 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적 포인트도 같이 보자면
실적도 보니까 실적은 그나마 좀 낫네요. 네. 많은 개선사항이 눈에 띕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사항이 띄어요. 그럼 실적을 가지고서 계산해 보자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차트만 수급만 빼고 실적은 좋다. 근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크게 그렸던 이 추세의 하단에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도 일단 열어둬야 돼요. 근데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올라가는 걸 조금 더 확인해 보자는 거죠. 네. 얼마까지? 16만 5천 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이면 그때 매수하자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요 짧은 횡보 이후에 빠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요 포인트까지 올라가면 그때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매수를 해보자는 거죠. 얘가 진짜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은 약간 지켜봐야 되겠다. 급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지바이오입니다. 하나둘둘님 5,490원에 25%인데요. 자, 오늘 밀리네요. 이 종목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해요. 5,490원이에요. 자, 최근에 돈육 가격, 육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죠. 그런데 사료값은 어떻게 해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근데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품 차트를 같이 볼게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보겠습니다. 좀 떨어지고 있나요? 많이 좀 밀렸네요, 어제. 자, 요런 포인트, 옥수수 가격. 어쨌든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다? 아직은 상승이다라는 것이 포인트고. 자, 그 다음 밀가루 소맥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상승 분위기. 추세상의 하단까지 내려와 있네요. 다시 반등 줄까요? 자, 그 다음에 콩. 자, 콩은 좀 횡보하고 있는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자, 근데 아직 크게 하락 추세로 얘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죠. 큰 주봉 상황으로 봤을 때도. 아주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싸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딱히 모멘텀이 없고. 근데 오늘장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구제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제역이 또 항상 잠깐 있다가 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언제 이거를 팔아야 되나요? 저는 이거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에 손절가 라인하고 참 잡아드리면 되는데 손절가 라인은 진짜 여기 잡아드려야 돼요. 5,000원을 한 번 더 깨면 안 됩니다. 4,9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4,900원 이탈 시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매도 의견 드리고요. 반등 준다면 6,5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500원까지 상황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파미셀 0985님 4,420원 100%. 아이고 100% 네, 4,420원. 자, 지금은 진짜 인간적으로 팔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많이 밀린 상태잖아요. 여기서 사셨는데 이렇게 고점 포인트 사시는 거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런 경우는 나는 주식이랑 안 맞는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내려왔잖아요. 다시 올라갈 채비를 조금만 하고 있어요. 아니, 굉장히 애매한 자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금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일단 기다려 보셔야 돼요. 네, 기다려 보셔야 되고 실적이 좋아져야 됩니다. 확실한 것은. 네, 그런데 실적은 적자다. 이거 어떻게 상폐될 수도 있다. 언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치가 적자면 상폐 기준입니다. 근데 4년치 적자는 봤습니다. 그 전 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빠져나오셔야겠죠. 그것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하다.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빠르게 상담 진행해 봤고요. 다음 주죠? 오늘 꼭 월요일 같네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첫 거래일 마감을 한 8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완만하게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930 거의 다 왔습니다. 1929포인트 0.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5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일단 아직 양시장 모두 소폭만 매수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는 하루였는데요. 새해가 되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대외 여건들을 살펴본다면 아직까지는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인데요. 오늘도 보셨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중소형주, 이슈가 있는 개별주를 중심으로 대응하자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